안녕하세요. 한국교육수안전원의 박세미 대리입니다. 저는 8살 난 아들을 둔 학부모인데요. 오늘은 제가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화성의 남양고등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바로 모듈러 교실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국내 모듈러 전문가 분을 모시고 모듈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1954년에 개교한 학교인데요. 2020년에 안전진단 결과를 했을 때 이 학교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동관동이 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게 돼서 그 건물을 폐쇄하고 거기에 있는 교실들을 이제 모듈러 교실로 옮겨오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모듈러 교실은 2021년도에 설치가 돼서 한 2년 정도 학생들이 사용한 교실인데요. 교수님, 여기 모듈러 교실 딱 보니까 어떠세요? 네. 들어왔을 때 느낌이 약간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기존의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부모님들은 모듈러랑 일반 그냥 건물이랑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모듈러 공법은 대부분을 이제 공장이나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현장에서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적인 품질이 확보가 돼요. 어떤 표준화된 공법을 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장점은 필요할 때 쓰고, 또 필요가 좀 없어지면, 예를 들면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또 해체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친환경적이죠. 잘 관리만 하면 내구성도 길어서 그냥 공법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된다는 그 이야기를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들었는데, 근데 이거 컨테이너 박스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유사한 점이 있어요. 트레일러에 실리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처음에 컨테이너를 제작한 목적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거지 사람이 살기 위한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만들 때는 예를 들면 단열을 할 필요가 없고요. 차음이나 혹은 뭐 내화나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화재가 났을 때 안전하고, 그다음에 단열도 잘 되고 난방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고 또 채광도 되고 또 조명도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러 건축은 그런 것들을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하고는 모양만 비슷하지 성능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듈러 공법이나 이런 게 저희 나라 그리고 저희 학교에만 이렇게 쓰이나요? 모듈러 건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에요. 해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모듈러 건축 적용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도 지금 모듈러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한 32층짜리 건물도 뉴욕에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최근에 44층짜리가 준공이 됐고요. 지금 50층짜리도 런던에 짓고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듈러 공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기존의 콘크리트 건물들도 모듈러 건축으로 바뀔 것 같아요. 모듈러 교실 과학 실습실에 와 있는데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과학 실험실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교수님? 이 과학실은 모듈 3개를 연결해서 비교적 좀 큰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싱크대도 있고 실험 장비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일반 학교 과학실하고 큰 차이는 못 느끼겠네요. 근데 교수님, 과학실에서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화학약품도 다르기도 하고 화재나 이런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모듈러 건축도 건축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한 모든 장치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 실험실도 스프링클러는 아니지만 저기 천장에 그 소화기가 설치가 돼 있네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그 소화기가 작동을 해서 화재가 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클러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모듈러 학교도 보니까 피난문이나 뭐 피난 계단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네요. 네, 그럼 모듈러 교실도 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라든지 이런 안전 규정이나
지켜야 되는 안전 지침들이 있을까요? 임시학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발주 지침을 만들어서 후방장치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남양고등학교 호텔 식음료 실습실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떠세요? 실습 기구들, 네네. 뭐 싱크대도 있고요. 또 뭐 큰 냉장고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 실습하기에 딱 맞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싱크대나 이런 데 보면은 물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은 물탱크나 이런 데서 물이 다 소진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여기 모듈러 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아. 물탱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 배관을 연결해서 필요한 만큼 다 쓸 수 있어요. 전기, 뭐 수도, 또 통신, 또 뭐 인터넷. 우리가 건물을 쓰면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일반 건물하고 다 동일하게 쓸 수가 있고요. 화장실에서도 뭐 배관을 잘 연결하고 하면 뭐 우리 일반 건물하고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수도도 그렇고 배관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일반 학교와는 일반 건물이랑은 다를 바가 없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모듈러를 사용하고 있는 고3 교실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층간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 이런 거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고3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수님 혹시 모듈러 교실은 층간 소음이나 진동 이런 거에 좀 취약하지 않나요? 모듈러 교실도 이제 일반 학교처럼 구조 설계를 하거든요. 바닥이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계산에 맞춰서 잘 시공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모듈과 모듈 사이에 조인트가 시공이 좀 잘못되거나 이러면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모듈러 건축은 모듈에 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2층 모듈에 바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이중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소음이 전달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이 교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층간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설계가 잘 그리고 시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이나 아니면은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방해되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학생들 소음 같은 경우는 자체 방음이 잘 돼서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2층 맨 꼭대기 층이었는데 가끔씩 비가 올 때 그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듈러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일단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나무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칙칙하거나 생기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새로 지은 모듈러 교실은 책상이나 의자뿐만 아니라 벽도 다 신설이라 색깔이 다양해서 되게 생기가 있었고 저기 보시면 블루투스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교실에서랑 다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듈러가 환기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창문 자체가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환기도 되게 잘 되는 편이고 이런 난방도 다 신설이라 춥거나 더울 때 직접 저희가 조절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딱 처음에 이렇게 모듈러로 교실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 좋고 수업하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불만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없고요. 네. 특히 이게 모듈러 교실이 지금 이제 2개의 모듈로 합쳐져서 하나의 교무실이 되다 보니까 냉난방이 양쪽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위나 더위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공기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기존의 교실하고는 사실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듈러가 이제 다시 진행되는 학교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실제 사용자 쓸 사람들이 설계부터 참여를 해서 시공 완료까지, 입주까지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효율이 120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모듈러를 도입할 때 학생, 학부모님 의견도 수렴했고 시공업체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안전하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도입했고 그 이후 학생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안전면이나 시설면에서도 기존 시설보다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님들 불만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화성 남양고등학교 모듈러 교실을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돌아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 남양고등학교 와보니까 그 모듈러 교실이 2개 동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고요. 다양한 용도로 다 두루두루 모듈러 교실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큰 일반 교실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래된 학교보다 오히려 모듈러 교실이 신축이니까 더 쾌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학부모의 입장으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특히 뭐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시라든지 기타 설비 등이 일반 주택과 같다는 점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모듈러를 앞으로 이용할 예정인 그리고 이용 중인 학교나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학생들이 우리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면서 미래 첨단 건축 공법의 하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 건설회사들도 이 모듈러 쪽에 이제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 업체들이 하는 뭐 그런 일부 공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건축의 주요한 분야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미래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양고등학교도 둘러보니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래형 건축 기술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관리하는 학교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